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를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헌정질서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 등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또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계엄을 의회 폭거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가 충돌한 오늘 12.3 계엄 이후 지난 1년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국회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란 주제로 계엄 해제를 기억하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희망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은 힘이 세다는 것을 거듭 확인할 시간이었다면서 소회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입장문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가 침탈당한 계엄의 밤에 민주주의의 여명을 밝힌 건 국민이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국민들이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헌정의 방파제가 돼준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고 질서 있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단순한 위기 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주의 체제가 비상계엄과 탄핵의 충격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증명했고 비폭력과 연대의 힘으로 성숙한 시위 문화를 세계에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 빛의 민주주의를 깊이 새기면서 명확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한 헌정 질서 회복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2.3 계엄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과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헌과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위기의 순간 헌법은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 민주화는 헌법 투쟁의 역사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4.19에서 12.3 비상계엄 극복까지 우리 국민은 권력자의 헌법 훼손에 저항하고 작동하지 않는 헌법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작동하게 만들 과정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네, 김 기자,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오늘 국회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란 주제로 비상계엄 해제를 기억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억을 되새기고 교훈을 얻는 다크투어가 열렸습니다. 다크투어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열리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입이 봉쇄됐던 국회 정문부터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를 위해 월담한 장소, 계엄군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 계엄군과 가장 극렬하게 대치했던 국회의사당 2층 현관 등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탐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5시에 진행된 다크투어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설사로 나서 시민들과 함께했는데요. 우 의장은 시민들과 국회 곳곳을 돌며 그날의 긴박했던 상황과 계엄 해제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각오, 계엄 해제 과정들을 설명하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또 이 밖에 준비된 행사들도 소개해 주시죠. 네, 국회의사당 2층 정문인 정영관에서는 글새김 제막식이 거행됐습니다. 국회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헌법 제1조 2항에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14글자가 국회의사당 정영관 상부에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우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의 글새김은 국회의 다짐을 국민께 보이고 국회의 존재 이유와 권한의 근원, 책임의 무게를 잊지 말자는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의 기념사 잠시 들어보시죠. 위기 순간에도 길은 국민 속에 있고 희망 역시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글새김은 헌정의 수호자이자 대한민국이 이룬 모든 성취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께 바치는 국회의 헌정입니다. 또 우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여한 국회의원 190명에게 기억패를 증정했고 대표로 서미화 민주당 의원이 기억패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오늘 밤 9시부터 국회의사당 본청 건물을 스크린 삼아 계엄 해제 당시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는 미디어 파사드 행사가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또 오늘부터 9일까지 국회 잔디광장에서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주요 현장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되고요. 이번 주까지 잔디광장에는 대형 의사봉이 있는 포토존이 설치돼 관람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으면서 행사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본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일이 국민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며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1년이 지난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일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국민이 지킨 헌법 수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내란 청산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계엄이 의회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을 두곤 내란 옹호 정당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계엄을 정당화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선 제2의 내란이자 사법 쿠데타라며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는 한통속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빛의 혁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화하고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빛의 혁명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됐다고 강조하며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용기와 연대를 제도 속에 새기는 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퇴진 집회를 주도한 시민사회 대표단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광장에서 약속했듯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지도부 간의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겼다며 사과했습니다.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계엄에 동원돼 내란 가담죄를 뒤집어 쓴 군인과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휴대전화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그리고 포고령의 처단 대상으로 적시됐던 의료인 등을 언급하며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자중과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끊임없는 야당 탄압과 공직사회 전체까지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와 별도로 국민의힘 의원 25명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을 사과했습니다. 당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웠던 건 맞지만 군 경을 동원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우리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드리면서 장도겸 대표는 SNS를 통해 계엄으로 인한 혼란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으로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을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1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 이재명 정부 출범 등 긴박했던 지난 1년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새벽 긴급 본회의를 개최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는데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습니다.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해 204명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까지 비상계엄의 후폭풍은 거셌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1월 19일 발생했던 서부지법 난동 사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됐고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과 민간인, 언론인을 폭행한 80여 명의 지지자들이 현장에서 연행됐고 경찰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출정식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란 청산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주당이 3대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까지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병 순직 사건의 구명로비 의혹, 12.3 비상계엄 내란 실제 기획자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끝없는 내란몰이 광풍, 끝없는 야당 탄압, 절대 국민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는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지켜졌지만 정치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민주주의와 국회 그리고 헌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치 양극화 완화와 정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 그리고 개헌을 제안했는데요.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는 해외 유수 석학들이 참여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는 시민의 힘이 있었다고 강조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장정현, 이승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 대담에 나선 우원식 국회의장. 1년 전 오늘 비상계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거 가짜 뉴스 아니야?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비상계엄이 가능하지? 처음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6개월간의 그
국회 무시가 바로 이거 하려고 그랬구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국민 목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고뇌의 순간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동트기 전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흠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우 의장은 지난 1년간 비상계엄이 남긴 과제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비상계엄 배경에 있었던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치 중심을 민생에 두는 것, 그리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과 승자 독식을 완화하고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우리 헌법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헌법에 적힌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모범 사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조적 방벽을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한국 민주주의를 심도 있게 연구한 해외 석학들도 학술대회에 참여해 비상계엄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에는 시민들의 강한 힘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살아남은 것은 대각선적 시민사회와 국회의 입법 조치가 꼭 필요한 시점에 맞물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극단적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 회복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 정당 간의 차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인식이 매우 극단적인 우리 대 그들의 구도로 전락하게 되면 정치 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계엄 발생 1년을 되돌아보며 고민해야 할 제도적 입법 방안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합의가 가능한 범위부터 개헌을 하고 이후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과 다수의 정치연합이 형성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형 개헌이 가장 사회적 합의가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개정을 할 때 출발점은 이 자치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치가 강화되고 나면 입법 권력을 재구조화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자치정부를 강화하는 개헌 이후에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로 범위를 넓히고 사법 권력의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사태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법 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단순히 대통령 권한의 문제로 보기보단 국민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군사상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인 그런 요건 또는 공공 필요까지도 질서 부분까지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평시에 이런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하고 전시에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이라도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사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군에서 정당하지 않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권리를 문헌화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입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비상계엄 1년인 12월 3일 여야의 다른 분위기와 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삼고 법정 공휴일로 하는 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비상계엄 1년을 맞아서 여권에선 여러 행사들이 열렸죠? 네, 오늘 국회 앞에서는 지난 1년 전처럼 이 집회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진보단체와 보수단체 모두 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그런 상황인데요. 진보단체는 이 12.3 내란회한 청산과 종식 또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조금 뒤인 저녁 7시부터 개최를 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도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집회에는 약 3천여 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이후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앞까지 행진하는 일정도 예고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할 그럴 예정입니다. 한편 이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들도 이 맞불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 극우단체들은 오후 2시부터 이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400명 정도가 모일 것이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이 집회 역시 이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을 예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국회도 그렇고요. 범여권 정당들도 여러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와 다르게 국민의힘은 별도의 일정 없이 소화를 했던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국회 경내에서는 이 빛의 민주주의, 꺼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다크 투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닷새 동안 이 주요 현장을 해설사와 함께 탐방하는 건데 오늘은 특별히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설사로 나선다는 그런 계획이죠. 이 민주당 오늘 최고위원회의 이 12.3 비상계엄 저지를 기념하면서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을 했죠. 당론으로 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 12월 3일을 기념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어제까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항의하며 바쁘게 이 야외 일정을 소화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언론에 이 통상 업무로만 일정을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대신 이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이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대응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조금 다른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해 했던 계엄이라면서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오후에는 이 초재선 의원들 30여 명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 지도부와 또 당내 일부 소장파들의 비상계엄을 놓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 내부 갈등이 더 불거질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여당과 야당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던 것과 또 다르게 야당 지도부의 입장도 각각 엇갈렸던 그런 모양새를 보였었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 영장 기각 결정이 나왔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어제 그 오후 3시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 3, 4시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자정 무렵에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긴 했지만 이 다투는 쟁점이 비교적 적다 보니까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3, 4시간이면 끝나지 않겠냐라고 네. 이렇게 언론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뛰어넘고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5시간도 고심하고 새벽 5시에 영장 기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특검은 이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새벽 이 윤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장소를 계속 변경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혐의나 법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각 워딩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결국에는 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서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주장이 입증이 조금 덜 됐다라고 이렇게 본 셈이거든요. 네. 특검은 이 추 전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윤 전 대통령에게 표결 방해 부탁을 받지도 않았고 그런 의도도 없었다라면서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도 이 유무죄 여부를 놓고 특검과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입증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거다, 좀 이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역시나 민주당 영장 기각에 반발을 했고요. 국민의힘 역시도 이 기각을 명분 삼아서 무리한 이 특검 수사를 또 비판하고 나서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영장 기각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물론이고요.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 9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힘들 것이다. 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의 의미, 결국 국민의힘에게 당 차원의 책임이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형사 판단이 확신하기 힘들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그런 셈이거든요. 내란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4일 종료가 되는데 추가적인 수사 기한이 좀 촉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만 수사를 하고 불구속 기소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은 수사는 이제 경찰에게 넘어가게 되지만요.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당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역시 당장 쉽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오늘 이 비상계엄 1년과 맞물려 나왔던 이 결정에 대해서 특검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새벽 이 서울구치소를 찾은 자리에서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 폭거에 준엄하게 심판을 했다라면서 민주당과 특검이야말로 이 허위 내란몰이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원의 결정이 이 12.3 사태 당시 집권당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면서 민주당의 위헌정당 해산 공세에서도 벗어났다는 주장을 앞으로 더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이번 영장 기각 문제로 조희대 사법부를 정조준하면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특히 오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면서 강하게 사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같은 지적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프레임으로 강력하게 맞서겠다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오늘 영장 기각 결정 자체가 사법개혁 지점의 전선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계속 정치권에서 근거와 명분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12월 3일 오늘 하루간의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3일을 떠올려 보면은 그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시시각각 그 상황들이 기억이 나는데 1년이란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구나 싶으면서도 정말 그 많은 일들이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그런 소회도 들고요. 자, 오늘 서은한 기자와 함께 12월 3일 여야의 서로 각각 다른 분위기와 그리고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이슈픽 진행하면서 좀 어떤 기분 드셨는지 잠깐 짧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에다 출연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워낙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그 1년이었다 보니까 지난해 3일과 4일 다 제가, 출연하셨나요? 네, 3일에 출연을 했고 4일에도 출연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저도 당일날이 기억이 나면서 또 네. 동시에 그 지난 1년간 이 집권당이 바뀌고 또 많은 정치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조금 더 혼란스러웠던 1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정치 흐름은 또 다르게 조금 더 여야의 협치가 보여지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던 은행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된 법안으로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규제와 가맹점주의 협상권 보장을 각각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제적의원 5분의 1이 없으면 교섭단체 요구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책임 강화 법안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저항 수단을 막는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3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열고 쿠팡과 관계 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실소유주 김범석 의장의 반복된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대준 쿠팡 대표는 김범석 의장의 사과 여부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피해 보상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정은 당장 국회 바깥으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 모두가 1년 전 오늘을 떠올리면서 의미를 되새긴 하루였는데요. 대한민국의 시계는 1년 전 그날로부터 얼마나 어디로 와 있고 또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 새벽에 나온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부터 살펴볼 텐데요. 혐의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특검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몰이의 마침표다라면서 이제 환호를 했고 여당은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기각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조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오래 전부터 예상을 했는데 네.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당시 그날 12월 3일 밤의 행적을 보고도 제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없다 법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특검의 그 영장 청구 사유를 보고는 더더욱더 이건 100% 기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 같은 경우도 사건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되고 그다음에 본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를 보는 건데 이거는 이 영장 판사의 기각 결정문에서도 나오지만은 혐의 자체가 이렇게 성립이 어려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날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이 범죄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뭐 유감스럽다, 실망스럽다 이건 있을 수가 있지만은 또 오해 소지가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것하고 그리고 설령 뭐 약간 뭐 범죄 추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라는 법리를 갖다 붙일 수 있느냐? 그거는 더더욱더 아니다라고 영장 판사가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를 뭐 하지 싶은데 나머지 그 본안 재판도 이 영장 재판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당일 행적이 좀 오해 소지는 있지만 범죄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제 특검팀이 여러 가지 정황을 결정적으로 좀 이렇게 규명하지 못한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불구속 기소 전망을 하셨는데요. 네, 홍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망은 저도 뭐 불구속 기소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뭐 추가적으로 다시 영장 그 심사를 또 받는 것조차가 쉽지 않아 보이고요. 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뭐 유감스럽다, 아쉽다, 뭐 여러 가지 반응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그 법원의 판단 자체는 일단 우리가 사법질서하에서 법원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선 좀 유감스러운 것은 특검이 조금 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말고 상당히 법조계 주변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영장을 청구할 때는 그의 그 플러스적인, 그러니까 별도로 추가적인 무엇을 특검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좀 특검의 수사에 좀 아쉬운 면이 있고요. 네. 다만 어쨌든 구속영장 기각이 뭐 무죄를 의미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판사도 그렇게 했고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 건 아니고 본안 심사에 가서 따지는 데 있어서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이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현직 의원이란 신분하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불구속 판단을 내린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이 이슈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켜볼 점은 계속해서 이제 진행형인 거니까요. 예, 또 추후에 관련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맞물려서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을 계엄 1년 메시지에 그동안 이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또 송원석 원내대표 모두 계엄의 책임을 이제 통감한다고 했는데 특히 이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다라면서 이제 대어 투쟁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은 반성과 함께 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약속을 했습니다. 계엄 1주년을 맞은 현재 국민의힘,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모호한 사과였고요. 사과 같지 않은 여러 가지 사족이 붙으면서 어쨌든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사과다 이렇게 보이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장동혁 대표의 SNS라고 봅니다.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인정을 한 거나 마찬가지 꼴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과연 이 윤어게인 세력, 소위 내란 세력이나 또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 어떻게 단절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졌는데 전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라고 내놓은 것이 우파가 단결해서 싸워서 단결하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온 거였거든요.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시지,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 등등을 감안하다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선택은 일부 초재선 의원들의 반성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합해서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맞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것이 극우든 극단적인 세력과 연합해서라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 이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제가 보기엔 더 우려스러운 거는 내란 척결은 아직 시간이 멀었구나. 아직 한참 내란 척결을 위해서 나갈 길이 많고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 뚜벅뚜벅 유현 정당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란 척결의 길은 아직도 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 이 사과 메시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메시지는 분명한 사과죠. 당 대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원내대표가 또 별도의声明을 낸 이유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당 대표는 아마도 일반 상식적인 국민들이나 우리 당의 좀 합리적인 당원들 또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가기를 바라는 분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지가 당대표 입을 통해서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렇게 가서는 우리 당이 계속 어려워지고 민주당이 더 씌우는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란 정당이라는 이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당도 어렵지만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은 본인이라도 그런 보편적 상식에 걸맞는 또 그런 당원과 국민들의 뜻을 담아내는 별도의 성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결국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반성과 사과죠.
별도로 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하실 때도 똑같은 메시지를 냈고 그런데 지난 전당대회 이후에 이 그 당의 입장에 또 약간 혼선이 빚어져서 이렇게 가면은 국민의 기대, 당원들의 기대에 부합하지도 못하거니와 우리 당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미래가 어둡다라고 판단해서 원내대표가 별도로 또 성명을 낸 것 같고 그게 우리 당의 일정한 이 기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장동혁 대표가 지적했던 그 당시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게 헌법 위반이었고 법률 위반이었고 또 법적으로 지금 단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헌정이 혼란에 빠졌고 또 국격이 떨어졌고 나라가 어려워졌던 부분 무엇보다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적에도 있지만은 정권이 넘어가는 바람에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자유민주 체제가 위협받고 있고 국가 뭐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 결국은 계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결국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정권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 계엄 사태를 막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좌해가지고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하도록 이끌어가지 못한 책임이 크다. 그 부분을 담아서 송원석 대표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다고 보여지고 당내 여러 가지 아직 뭐 정리되지 않은 이견들끼리 지금 충돌이 있고 분열 갈등이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방향. 그래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선거를 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표를 대신해서 이제 사과를 한 모양새였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의 신뢰와 또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란다.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당은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걸로 보입니다. 내란 재판부 또 법 왜곡죄에 이어서 오늘 사법개혁 3법을 발의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비난을 했고 또 여당의 자중과 성찰이 비상계엄 1년의 교훈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계엄 1주기 그리고 이제 여당의 6개월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뭐 여당 6개월이라고 지난 6개월이죠. 대통령이 그 사실 1년간 숨가쁘게 왔습니다. 지금 6개월은 비상계엄과 내란의 급박한 국면에서 대선까지 치러졌고요. 나머지 6개월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발한 지 딱 6개월 됐는데 그동안 비정상적인 국가 그리고 내란과 비상계엄으로 국격이 추락한 상태에서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일련의 그 과정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민생경제 부분도 물론 다소 아쉬운 면도 있지만 상당 부분 정상화됐고요. 그래서 3, 4분기 경우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그 경제 성장률이 한 3위권 정도 굉장히 그 비교적 나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지수 측면에서는 주가 지수도 그 윤석열 정부 당시에 2,500, 600선에서 이제는 그 3,000 후반대 4,000선을 넘나드는 선으로 주가도 상당히 회복됐고 등등. 그다음에 수출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미 관계 관세 협상 문제도 마무리가 되면서 경제나 대외 통상도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가 지난 그 APEC과 G20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제 무대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는 것을 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6개월은 국민의힘에서는 뭐 독재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런 비판을 하기에는 다소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독재로 인해서 그것을 넘어서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가 이재명 정부였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다른 비판을 몰라도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사법개혁 3법과 관련된 사법 3법이라든지 내란 재판, 전담 재판부 형성 등과 관련돼서 아마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이 있고 평가가 좀 갈리곤 있지만은 국회 내에서 잘 협의가 이루어지길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는 방향과 그 어떤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사법부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안을 그 여야가 잘 협의해서 정기국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증시를 포함한 경제, 통상 부문에서의 성장, 또 안정적인 외교 부문에 있어서의 이제 평가를 해주셨고, 아울러 이제 사법 개혁이 앞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민주당에 대한 6개월 여당에 대한 평가,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조 의원님은 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결과적으로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을 놓친 6개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엄 해제 직후부터 경찰,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계엄, 불법 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거기다 맡겨놓고 경찰, 검찰, 공수처 같은 수사기관과 또 법원의 재판에 맡겨놓고 이재명 정부는 그 계엄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나 민생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어야 됐어요. 국민들의 기대도 거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범죄 행위로 5개의 재판을 받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마뜩찮지만은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을 해준 데는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은 많은 이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은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남시장 때도 그렇고 경기지사 때도 그렇고 일은 열심히 하고 일은 잘한다는 것 같더라. 일 잘하는 게 제일 좋지. 우리 국민들한테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찍어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에 한편으로는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이 내란이라는 걸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거기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요즘 와서는 이분이 그냥 말로는 실용이고 뭐 일 잘한 것처럼 되지만 실제로는 실력이 능력이 없는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내란몰이에 치중하느라고 민생이 소홀했을 뿐이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살려내고 민생을 살려내고 기업 일 잘하게 하고 그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좀 기대할 만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말로만 그렇게 포장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런 그 능력이 뒷받침 안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내란몰이가 끝나더라도 그 뒤에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는 별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내란몰이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본인 스스로가 그런 민생, 경제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표받을 자신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서 이거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내란몰이를 더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 고민이 아니라 진짜로 국민이 바라는 대통령이 찍어준 그 기대에 부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치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국정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짧다면 짧고 또 이제 중요한 지난 6개월이었는데 여당으로서의 민주당 민생 경제 회복 부분이 좀 아쉽다. 재차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다크 투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국회 앞에서 시민 대행진이 열리는데요. 다시 찾은 민주주의를 기억해야 하는 이제 오늘인데 그럼에도 이제 계엄 이후에 강대강 여야 대치는 더욱 격렬해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우리 현재 국회, 앞으로의 국회, 또 이제 국민들께 드리는 두 분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 합니다. 한 2분 정도씩 드릴까요? 지난 1년 전에 그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이 참 많이 놀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추운 겨울 날씨에 국회 앞에 모이셔서 국회에 들이닥친 군경을 그 계엄군을 막아섰던 국민의 힘과 용기가 지금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국민이다라는 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너무나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란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민들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회의 어떤 초당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란이 마무리되면 내란 이전까지의 서로 정파와 정당이 대립을 했다 하더라도 내란을 넘어선 그러니까 특검이 마무리돼서 기소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조금 더 국회가 민생과 외교안보 현안 등 국정 전반에 좀 더 전념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서로 다툴 수도 있고 또 협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싸우지만 협력할 줄 아는 국회 그리고 현재를 논하지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 우리 헌법의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 신군부 계엄 이후에 계엄이 이루어진 데 45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계엄을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고 4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이라도 이런 이유의 계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지난 세월 동안에 한국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싸우고 투쟁하고 피 흘리고 희생하고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적 이유의 목적의 계엄은 50년, 100년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번에 계엄이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이 있어가지고 국민들께서 매우 놀라시고 국격이 또 떨어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고 또 경제도 어려움을 겪었고 국익의 손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이 빨리 이제 회복이 되는 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주의를 이만큼 전 세계 1등 민주주의 국가로 성숙을 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전 세계 1등 성숙한 민주 시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들은 여든 야든 보수든 진보든 국민의 뜻에 어긋나서 행동하는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는 그런 매 눈을 가지고 호랑이처럼 민주주의 호랑이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반면에 정치는 지난 세월 동안에 계속 퇴행을 해왔습니다. 그 퇴행한 정치의 한 모습이 이번에 그런 비상식적인 계엄이었는데 우리 정치권도 또 그 현 정부도 그런 국민을 무서워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엄 해제 1주년을 맞아서 지난 1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국민 특유의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우리 국민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더불어 가져봅니다. 오늘 정치 외전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